이번 강의에서는 throug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while문에 true를 입력해서 지금 무한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nul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인 서비스에 있는 폼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유저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유저 클래스는 ID, 패스워드, 그리고 로그인 여부가 저장되게 될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유저를 생성을 하고 로그인 화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를 출력한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값을 유저 인스턴스의 세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입력을 받아서 유저의 set 패스워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받은 값을 통해서 생성된 인스턴스의 값을 저장을 하고 해당 유저 인스턴스를 리턴을 하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유저 타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된 유저를 폼 메소드가 호출했을 때 유저가 리턴이 됐기 때문에 이 유저의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인 서비스의 로그인 메소드에 해당 유저 인스턴스를 아규먼트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그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유저 인스턴스가 넘어오죠. 그럼 해당 유저 인스턴스의 getter를 이용해서 아까 입력했던 아이디를 여기 상수로 설정되어 있는 어드민과 1234와 같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id니까 dbid,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id랑 패스워드라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id가 지금 어드민이기 때문에 db에 있는 id와 사용자가 입력한 id가 같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같지 않다면 throw, 이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구문은 뭐냐면 예외를 강제로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사용자가 지금 잘못된 아이디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로 보고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때 발생된 예외가 ID mismatch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예외는 자바에서 만든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든 예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D mismatch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 때는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생성자에서 exception 클래스의 예외를 슈퍼 생성자를 통해서 호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외를 발생할 때 그 예외 메시지를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고 그것을 exception의 생성자에도 넘겨주기만 하면 예외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ID mismatch exception이랑 패스워드 mismatch exception 클래스를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아래에서 만들어뒀던 ID mismatch exception을 발생을 시켰죠. 이 throw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예외가 발생된 것을 처리를 하려면 해당 코드를 try catch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try catch로 이 코드들을 감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한다면 아래에 있는 캐치 블록 중에 하나가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ID mismatch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됐기 때문에 캐치에 있는 이 해당 캐치 블록이 실행이 되고 지금 해당 예외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ID 찾기를 원하시면 클릭해 주세요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예외가 발생됐을 때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메시지로 잘못된 아이디를 입력하였습니다를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getMessage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아이디를 입력하였습니다가 출력이 됐고 아래에 아이디 찾기를 원하시면 클릭해 주세요가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try catch에서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ncrease count가 실행이 되고 호출이 되고 increase count는 이 해당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키고 로그인 시도 1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파이널리까지 실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user.isLogin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면 isLogin 메소드는 로그인 변수를 리턴을 하는데 불리언 타입 변수에 아무 값도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리언 타입 변수에 아무 값도 저장을 하지 않으면 기본 값이 fal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리턴되는 겁니다. 그래서 user.isLogin은 false이기 때문에 로그인 서비스.success가 실행되지 않고 이 바로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가 출력이 된 다음에 다시 입력받게끔 이 true 무한루프죠.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입력이 돼서 isLogin이 true로 바뀌었다면 success가 호출이 되고 break로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홈이 실행이 돼서 입력하는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B에 맞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드민을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좀 다르게 입력해 볼게요. 1235를 입력을 하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또 로그인 서비스.로그인 해서 유저를 넘겨줬을 때
이 넘겨받은 유저를 통해서 아이디는 맞기 때문에 스로우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패스워드가 이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같지 않다면 패스워드 미스매치 익셉션을 발생시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치 블럭 중에 이 캐치 블럭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get 메시지를 출력하면 잘못된 패스워드를 입력하였습니다가 출력이 되고, 아래에 있는 이 비밀번호 찾기를 원하시면 클릭해 주세요가 출력이 되고, 또 파이널리에서 인크리즈 카운트가 실행이 돼서 로그인 시도 2회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또 is 로그인은 false이기 때문에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가 출력이 되고, 다시 재입력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dmin 1234 입력을 하니까 여기서 로그인을 다시 호출했을 때 아이디도 맞고 패스워드도 맞기 때문에 else에 user.set login 해서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true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유저에 있는 set login 메소드는 받아온 true를 인스턴스 변수 로그인에 true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s login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true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리는 얘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하기 때문에 increase count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또 로그인 횟수가 올라가서 3회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user.isLogin이 true이기 때문에 loginservice.success를 호출하게 됩니다. 유저 인스턴스를 또 아규먼트로 입력을 했죠. 그러면 로그인 서비스에 있는 석세스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해당 유저의 아이디를 출력을 하면서 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드민님 환영합니다가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메소드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고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해당 메뉴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아이디가 맞지 않을 때 그냥 if 문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예외를 강제 발생시키고 예외를 처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외 처리를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으로 오류 코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if else 문으로는 내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만 if else 문을 작성할 수 있죠. 하지만 try catch로는 이 exception을 통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예외도 처리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발생된 예외를 출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if else 문으로도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어떤 코드의 분기를 코드로 작성할 때는 if else 문을 쓰지만, 그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입력이나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코드에 발생되는 오류는 예외로 처리를 하는 것이 코드를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를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장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발생시켜주는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더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어떤 공장에 우리가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근데 그 공장의 내부 온도가 만약에 40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와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온도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잘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게 온도를 40도를 넘어섰을 때 예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if else 문으로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는 temperature exception이라고 해서 예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예외를 발생시키고,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캐치 블럭에서 처리를 해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유지 보수나 관리나 직관적으로 코드를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try catch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환경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오류 코드는 예외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throws 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